PD 신청 전 체크리스트 교육을 진행하게 된 아이맵 사업성공지원팀 이혜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이맵에서 상품 판매를 시작하려는 분, 쇼핑몰 제작을 막 시작한 분, 결제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전자결제 피지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를 선택하는 방법, PD 신청 전에 확인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들과 실제 고객분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오늘 교육을 통해서 전자결제 PD 신청 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결제가 가능한 건 아니죠. 고객이 상품을 보고 결제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전자결제 서비스인 피지가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그럼 피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무엇인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피지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질 때 결제 및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쉽게 생각하면 사이트에 방문해서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가 좀 쉽게 결제를 할 수 있도록 카드 결제부터 계좌이체, 그리고 간편 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결제 수단을 좀 연동하고 지원하는 서비스를 의미해요. 많이들 피지를 꼭 사용하는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쉽고 간단하게 결제 수단인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을 한 번에 연동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승인부터 보안 처리, 그리고 대금 정산에 이르기까지 자동으로 피지사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자는 오로지 판매할 상품과 고객 응대에만 집중할 수 있기에 대부분의 쇼핑몰에서는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피지 연동이 없는 쇼핑몰이라면 고객 입장에서는 결제가 잘 안 되는, 마치 쇼윈도와 같은 형태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 거인 거죠. 그러면 실제로 전자결제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결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먼저 소비자가 쇼핑몰에서 상품을 주문을 하고 결제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간편 결제를 진행할지 혹은 신용카드 등을 진행할지에 대한 다양한 수단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결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결제 기관에서 피지사로 전달이 되게 돼요. 이때 피지사는 실시간으로 카드사나 은행 쪽에 이 소비자가 결제를 진행한 이 결제건을 승인을 진행을 해도 될까요?와 같은 승인 정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제기관 쪽에서는 이 내역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받고 실제 이 결제가 유효한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한 다음에 승인 여부를 진행을 해주는 거인 거예요. 그러면 피지사 쪽에서는 이 승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 쇼핑몰 판매자 쪽으로 전달을 진행을 함으로써 결제에 대한 부분을 소비자가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알림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 이후에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진행을 할 배송건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지사 쪽에서는 실제 진행된 날짜에 맞춰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판매자에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처럼 피지사는 소비자, 그리고 판매자, 그리고 결제 기관을 연결해주는, 결제 승인부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책임져주는 중개 플랫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자결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그럼 실제로 어느 피지사를 선택해야 할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고민이 되겠는데요. 아이맵에서는 여러 피지사 중에서 원하는 회사를 직접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사는 결제 연결을 해주는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수료, 연동 편리성, 결제 수단, 사용성이 모두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같은 기준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입비 및 수수료인데요. 아무래도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비용이겠죠.
일반적으로 피지사에 대한 부분에 가입을 진행할 때는 약 22만 원이라는 가입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맵에서는 프로 요금제를 1년 이상 결제 진행을 하시거나 혹은 글로벌 요금제를 6개월 이상 결제 진행을 했을 때에는 이 가입비가 전액 면제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모든 피지사에 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달마다 피지 가입비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혜택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유의하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역으로 인해서 결제 수수료는 보통 1.3에서 3.3%대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상품에 대한 마진이 좀 낮거나 수수료 부담이 좀 크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좀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동 편리성입니다. 얼마나 쉽게 내 사이트와 잘 연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뭐 개발자 없이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면 신청만으로도 바로 연동되는 피지사를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인 거고, 관련된 개발 리소스를 들이지 않고도 쉽게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결제 수단입니다. 어떤 결제 수단이 지원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특정 결제 수단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그 외 결제 수단은 조금씩 항의합니다만 이 부분을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쇼핑몰이 10대가 좀 많은 쇼핑몰이다 라고 하시면 휴대폰 결제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되면 좋을 거인 거고, 뭐 30대, 40대 이상의 결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간편 결제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성인데요. 이 사용성 같은 경우는 결제 전환율과 매출에 대한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피지사에 따라서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는 로딩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 혹은 뭐 모바일 화면에서 이 피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다. 혹은 간편 결제에 대한 버튼 등이 위치가 조금 더 쉽게 접근되어 있게끔 되어 있다면 이 고객 입장에서 좀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피지 선택 기준을 참고해서 결정하셨다면 이제는 피지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이엠앱에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아래 순서에 따라서 오시면 전자결제를 쉽게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신청인데요. 이렇게 아이맥 관리자 페이지를 들어가시게 되면 이와 같은 피지 신청하기 혹은 가이드를 따라 빠르게 피지를 신청해 보세요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 피지사에서 배정된 담당자가 영업일 기준으로 2, 3일 뒤에 연락을 드려요. 그래서 그때 간단한 상담이랑 준비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담이 진행이 되게 되면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통신 판매역 신고 등과 같은 간단한 구비 서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전달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계약이 완료가 되는 데까지 이제 카드사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은 보통 영업일 기준으로 약 2주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사가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는 피지사 연동이 실질적으로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제는 고객분들이 결제를 하실 수 있는 쇼핑몰이 완성이 되는 거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온라인 신청부터 전자결제에 대한 적용이 완료가 되기까지에 대한 기간이 약 2주에서 3주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간편 결제, 피지 신청을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이 모든 과정이 아이맵을 통해서는 시스템 내에서 간편하게 진행된다라는 부분이 큰 장점입니다. 피디사도 계약 기간이다 보니 신청 전에 몇 가지 사전 준비 사항을 미리 체크해 두면 심사 지연 없이 훨씬 빠르게 전자결제를 연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피디사 신청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한 업종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피지사는 단순히 결제 연결을 도와주는 기술 회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카드사, 은행 등이 그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민감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심사 자체에 대한 불가 업종이나 제한이 되는 업종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심사 불가 업종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의약품, 그리고 음란물 및 성인용품 등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에 반해서 이제 판매가 제한되는 물품이 있는데 이거는 심사는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업종들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또는 의료기기와 같은 부분은 판매업 신고 대상에 속하는 부분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종에 대한 부분인 경우에는 파업자의 신뢰도, 그리고 상세 정보, 환불 정책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한 주류 같은 경우는 판매업 자체에서도 승인된 곳에 한해서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이 부분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쇼핑몰 제작이 완료되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피지 심사에서는 단순히 신청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비어 있다거나 혹은 준비 중입니다와 같은 부분이 되어 있다면 이 사이트는 제대로 제작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심사가 반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메뉴와 페이지는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또한 상품 상세 페이지에서도 배송, 교환, 환불 정책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노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이맵에서는 기본적인 양식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쇼핑몰 하단에 이와 같은 필수 사업자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피지사 입장에서는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하단에 이 정보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장의 소재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참고로 제가 여기 사이트 예시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통신 판매업 신고 번호가 되어 있는데 피지를 신청했을 때는 이번이 꼭 기재되어 있진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를 신청을 하시고 나서 이 내역을 마치고 나서 기재를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이처럼 이 제작 완료라든지 이런 필수 사업자 정보에 대한 부분은 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놓치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신청 전에 꼭 한 번 더 체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는 상품 등록 개수 및 비회원이 주문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실제 운영 여부를 좀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먼저 상품 등록 개수를 먼저 확인해 줘야 되는데요. 일단 피지 심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상품은 한 개만 등록이 되어 있어도 심사는 실제로 진행을 가능하긴 해요. 다만 실제 심사원들이 봤을 때 운영 준비가 되어 있는 쇼핑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상품에 대한 개수를 최소 5개 이상 상품 등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상품군이 좀 단일하더라도 좀 옵션을 좀 다르게 구성하거나 예를 들어서 상품을 좀 더 추가해서 운영의 진정성을 좀 보여주시는 것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회원이 주문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심사 기간에는 각 카드사 심사원들이 각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해요. 그리고 비회원으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실제 이 영역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비회원도 상품을 좀 볼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결제 진행에 대한 부분도 원활하게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를 먼저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사이트 중에서 뭐 회원 전용몰 혹은 시크릿 페이지 등이 있다면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은 이 카드사 심사원분들이 진행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때는 테스트를 하실 수 있는 계정 정보를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피지 신청 전에는 상품 개수가 최소 5개 이상은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추천드린다. 인 거와 누구나 좀 접속을 해서 좀 비대면으로 주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신다면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피지 신청 절차까지 모두 살펴보셨다면 마지막으로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피지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피지 신청은 일단 쇼핑몰이 완성이 된 후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디자인, 메뉴 구성, 상품 최소 등록 개수인 5개, 그리고 사이트 하단에 필수 법적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갖춰진 상태여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신청했을 때 기재했던 정보들이 실제로 상이하거나 사이트가 미완성인 상태라면 피지 신청 결과가 지연되거나 또는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도 되는지, 이건 아마 피지사로 전달하는 구비 서류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기 때문에 많이 문의하시는 부분인데요. 가능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경우에는 집 주소로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터넷 쇼핑몰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뭐 소셜, 셀링 등에서도 전자상거래 업종은 집 주소로 사업자 소재지 등록이 가능해요. 단, 사업자 주소는 사이트의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가 함께 홈페이지에 필수로 기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은 참고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현재 거주 중인 집, 뭐, 전월세 오피스텔 등을 사업자 주소로 등록하면 상세 정보인 동호수를 보이지 않게 가능한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가 되어 있어야 되긴 합니다. 추가로 전월세 거주지나 뭐 오피스텔 사무실 등에 대한 부분은 전대체 계약이라는 부분이 있기도 하니까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한번 정확히 문의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매 안전 서비스가 뭐죠? 이용 확인증 꼭 필요하나요? 인데요. 일단 구매 안전 서비스란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가 보다 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해 두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된 후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게 되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에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되는 제도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은데요. 이 영역에 대한 부분은 2013년도부터 현금 결제 시 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구매 안전 서비스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는 모든 사업자분들이라면 이 내역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자결제 PD 서비스에 대한 개념부터 신청 방법, 그리고 체크리스트 등과 같은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 신청하실 때는 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오늘 알려드렸던 체크리스트와 절차를 좀 하나씩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라도 만약에 궁금한 점이 생기신다면 아이맥 고객센터와 가이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교육이 여러분의 쇼핑몰 운영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도 더 좋은 교육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